지난 1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청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모란야구장에서 2019 성남시 야구대축전이 열렸습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제15회 횡성 한우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맥주축제,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진안군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용담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주가 넘게 진행되는 국정감사,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총 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청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으며 국정감사 시간 동안 고용과 노동에 방점을 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사측에서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을 취지로 진행하는 정시 출퇴근 제도에 대해 인건비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답한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런 사측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다고 생각하면?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고용노동청이 이와 관련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 1년 동안에 4건의 사망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 노동부가 전혀 그냥 사고가 나나 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청이 해야 되는 역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청장들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에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환노위 위원들과의 질의 시간 동안 꾸준한 답변을 해나갔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강북구 지역 내 도서관과 마을 문고, 학교 등이 참여하는 책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축하 공연, 나태주 시인 초청 강연에 이르기까지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강북구가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해 주민과 도서관이 함께하는 책 문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책이란 걷는 희망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책 문화 축제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공동 주최에 나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이날 문예회관 야외 광장에는 3D 프린팅 캐리커처와 무드 등 만들기, 동화 속 주인공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2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인형극 공연을 비롯해 퓨전 국악과 매직 버블쇼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책 나눔 장터와 포토존, 먹거리 마당이 운영돼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함께 방문한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축제에 맞춰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전문가 대담과 신앙독, 질의응답, 팬사인회 등을 이어가며 관객들과 진솔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번 책 문화축제에는 강북구의 구립도서관 7곳을 포함해 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 학교, 독서 동아리 등 지역 내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책 읽기의 생활화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서 문화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 5일 창덕궁 앞 도남운로 일대에서는 제1회 도남운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도남운로는 조선시대 왕이 걸었던 거둔길로 왕과 백성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였으며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로 꽃피웠던 곳입니다. 종로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남운로를 널리 알리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해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개막식과 국악이 꼽히는 나무의 국악공연, 국악로 유산진흥회의 경기민요와 무예 18기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이후에는 왕실 행렬을 재현하는 퍼레이드인 왕가의 나들이,
1920년대의 의상을 선보이는 여민락 패션 페스티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몸소 뛰면서 야구를 즐기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성남에는 총 110개 팀 3,700여 명의 야구 동호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2019 성남시 야구 대축전입니다. 지난 5일 모란 야구장에서 2019 성남시 야구 대축전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야구장 내에서 선수와 임원, 심판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소통의 스킨십을 나누고 야구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진행된 서로 간의 하이파이브로 굳어있던 몸도 풀리고 사람들의 얼굴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이번에 그 모란구장이 새로 재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흙바닥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그런 야구장이었었는데 보시다시피 깨끗한 그 인조잔디를 깔고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개장하게 된 기념으로 야구 대축전이라는 행사로 크게 좀 규모를 확대해서 이번에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019 성남시 야구 대축전은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모란, 탄천, 백현 야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서당 초등 초등학교 14개 팀, 야탑고등 고등학교 17개 팀, 동호인 66개 팀, 실버 10개 팀이 참여합니다. 야구 대축전의 모든 경기는 대한야구협회 및 경기도 야구협회 경기 규정을 적용하고 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제11회 강릉커피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커피가 말하다, 보이스 오브 커피를 슬로건으로 강릉 아레나와 안목 해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콜롬비아를 비롯해 커피 원두 생산국의 주한 대사관과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280여 개 부스가 마련돼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 강릉커피축제 홍보대사인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 전주연 바리스타와 국내외 유명 커피업계 대표들의 초청 강연이 펼쳐졌고 개막 행사인 백인백미와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 K-팝 콘서트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횡성 한우와 아름다운 섬 강변의 가을 풍경이 어우러진 제15회 횡성 한우축제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섬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민간주도 축제로 개최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횡성 한우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먹는 즐거움 일두백미. 명품 횡성 한우의 진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제15회 횡성 한우축제가 지난 2일 섬강둔치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섬강둔치 및 원도심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돼 성황을 이뤘는데요. 횡성 한우축제의 명성을 확인하듯 전국 최대 규모의 횡성 한우 구이터는 5일 내내 문정성시를 이루며 방문객들은 명품 횡성 한우의 진수를 맛봤습니다. 저희가 원주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요. 저희 또 특수 부위 이렇게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너무 좋고요. 이런 행사가 좀 자주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구이터 외에도 특수 제작한 대형 바베큐 기계를 이용해 횡성 한우를 통째로 굽는 횡성 한우 통바베큐도 처음 선보였는데요. 횡성 한우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맛을 즐기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축제 둘째 날 한우 주제관에서는 1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 더덕 요리 경연대회가 진행됐는데요. 횡성 한우와 더덕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 횡성 한우의 맛있는 변신을 꾀했습니다. 횡성 한우의 색다른 변신은 횡성 한우 한점 하우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셰프가 직접 횡성 한우를 응용한 피자와 파스타,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먹거리 축제로 운영됐습니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괜찮아요. 맛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학교에서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호기심에 또 들어와 봤어요.
맛있어요. Hi to everybody. So we came in this amazing festival thanks to our friend here in Korea who called to us to come in Korea to work to this amazing party. And we came here with our students. We are from Italy, and I'm a teacher in a school of culinary arts. And we organized a big restaurant here, so our students can show you the real Italian taste. So we prepare pizza and pasta in many different ways, and we had to do some food in fusion way, just to keep together our taste and your taste of Korean food. 먹는 즐거움 가득한 횡성한우 축제에서는 눈과 귀가 즐거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가득합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20마리 솥대가 춤을 추고 행진을 하는 횡성한우 난장 퍼레이드와 횡성한우 축제의 대표 이벤트로 자리 잡은 머슴돌 들기 대회와 씨름 대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장사들의 힘겨루기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1등 상품으로 소 한 마리가 걸려있는 오감만족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축제장 건너편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마당은 아침부터 밤까지 성황리에 운영되며 어린이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했던 오감만족 제15회 횡성한우축제. 5일간의 행복한 추억을 뒤로한 채 횡성한우축제는 내년을 기약합니다. 평창구는 지난 3일 월정사 주차장에서 올림픽 아리바웃길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아리바웃길은 올림픽의 유산이자 올림픽을 이름에 건 국내 유일의 걷기길입니다. 이날 전 세계인의 축제를 열었던 평창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300여 명이 다시 한번 축제를 즐겼습니다. 아리바웃길 걷기 축제 코스는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오대산 월정사 선제길과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있는 선자령을 오르는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걷기 축제를 통해 올림픽의 궁극적 지향인 인간 육체와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걷기를 통해 이어나가고자 했다며 2018년 올림픽의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만끽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첫 번째 주관한 제43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가 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대학 행정기능 지방 이양 추진 현황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지방분권 입법 추진 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보고 안건 가운데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빠른 통과와 국회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또 이날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이 지닌 한계점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발전 계획안을 수립해 중앙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 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사전 공연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위원, 정책고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미래비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활동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울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미래비전위원회는 울산시 보조금 개선 제안을 비롯해 시민 안정과 복지 증진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간 분과별 활동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8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분야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으며 3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도 수렴해 정책의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민선 7기 시민 주권의 표상으로 행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정책화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관리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 임명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급 관원들의 공직 임명과 관련한 문서를 통해 당시의 지방 통치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10월 이달의 문화재로 하급 관원의 임명장인 차첩을 선정해 한 달 동안 전시합니다. 차첩이란 녹봉이 없는 7에서 9품 무록직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로 차첩에는 왕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는 구전 차첩과 봉교 차첩, 왕의 결재 없이 관하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 차첩이 있습니다. 차첩은 7에서 9품 사이에 녹을 받지 않는 무록관 관원을 임명하는 임명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지방 백성들의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관리 임명 제도는 물론 관리 임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에서 각종 국가고시를 많이 보는 계절이고 그에 대한 합격자 발표도 많이 나오는 계절인데요. 그런 국가 시국에 맞춰서 이번 10월 이달의 문화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10월 31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발전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호축 발전 포럼은 강호축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시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북도를 잇는 강호축.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 못지않은 새로운 발전축으로 불립니다. 강호축의 핵심은 고속철도망으로 충청북도는 2026년까지 충북선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망을 따라 시도별 전략산업을 연계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됐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됐습니다. 충북선을 고속화하면 전남 목포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강호축은 단순히 철도망, 교통망뿐만이 아니고 이 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여기다 도입하느냐. 가볍지만 경소 단박형의 첨단 산업을 우리가 강호축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경부축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지만 앞으로는 강호축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호축 개발에 참여하는 광역시도는 충청북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광주시, 전라남도 등 모두 8곳. 8개 광역시도는 강호축 정책 개발을 위해 발전 포럼도 출범시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럼은 고속화된 충북선이 동해 북부선까지 연결될 경우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대륙 철도망의 전초 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달 26일 문화의 전당 일원에서 제12회 충남 제23회 보령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예총 보령지회가 주관했으며 국악, 미술, 사진, 무용, 가요제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예술대전으로 충청남도와 보령을 대표하는 모든 예술단체가 참여했는데요. 행사장에서는 국악 공연과 시민가요제, 웃음영화제 등이 열렸으며 행사장 인근에서는 깃발 미술제와 충남사랑 치화전 등이 전시되고 프리한 아트마켓도 운영됐습니다. 한편 보령예술제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시민에게 문화 향유권 신장과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청수호수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청수호수공원 가을의 콘서트는 구본영 시장과 각계각층 내외빈,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청량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 행사에는 통기타 연주와 파페라 공연 등 관람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마음, 추억을 만들고 흥겨운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방문해 10월의 멋진 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낭만을 선사했는데요. 천안시는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에게 더 큰 만족과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의 동면 신도시에 양산 복합문화학습관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됩니다. 양산시는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동면 금산리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5,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는 생활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학습관이 개관하면 동면 석산 금산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양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원조 맥주축제,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독일마을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일마을로 떠나는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맥주축제이자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정착지에서 열리는 역사성을 갖춘 축제입니다. 지난 3일 환영거리 행진과 맥주 오크통 개봉을 시작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건배의 독일말인 프로스트를 외치며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올해 맥주축제는 독일마을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한 것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마을 골목마다 축제향을 물씬 풍기는 주택 경관을 조성하고 주차장 구역에 피크닉 존을 만들어 편히 쉬고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과 호흡하며 파독광부와 간호사로서의 삶과 애환, 연애사 등의 이야기를 나눈 토크 콘서트와 맥주잔 많이 들고 달리기, 오크통 굴리기, 맥주 많이 마시기 등 도전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2010년에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민헨 옥토버페스트를 모태로 출범한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보금자리인 독일마을에서 매년 10월에 열립니다. 독일 문화를 체험하고 정통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맥주축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단단한 기반은 바로 기업입니다. 포항시는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R&D 기관장, 지역경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연간 7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소 기업에는 각종 사업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250개 신규 기업 유치, 5,500여 명의 고용 창출, 8,300억 원의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술 핵심 기관인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배후공간 담당 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 직원으로 구성된 강소특구 지원단을 구성해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또 포항 강소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진안군에 폐기물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용담댐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은 오염된 식수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 수질 악화 현상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모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땅의 겉면을 걷어내자 라면 봉지와 비닐들이 보입니다. 또 며칠 전 비가 내려 흘러내린 토사물 사이에 각종 쓰레기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침출수는 용담댐으로 흘러가 전북 도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5만 정도가 먹어요. 용담댐 물을. 이게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충남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수를 먹는데 심각하지. 쓰레기를 갖다 마구잡이로 묻어놓고 처리도 안 해놓고 댐 상류 지역에 있는 건데.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따로 마련된 정화수조로 보내지만 정화수조의 규모가 작아 처리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왔을 때 뭐가 됐든지 간에 중간적으로 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이 들어오면 처리가 잘 안 되고 한 10이 들어와도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오염물질이라는 게 적당히 들어와야 하수 처리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최대한 처리를 해서 오는 게 저희한테는 좋겠죠. 최대한 해당 하수처리장은 폐기물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안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오염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처리장으로 보내는 상황이라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장으로는 굳이 뭐 처리를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처리가 안 해도 처리해도 될 정도로. 더군다나 해당 폐기물 매립장은 태울 수 없는 물질인 불연성 폐기물을 묻는 곳이지만 발견된 비닐류와 같은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가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일부 이제 조금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다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니까 조금. 전라북도의 식수를 책임지는 용단댐의 수질 악화, 보다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진안 소식입니다. 진안군이 생활체육시설 선진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되면서 문예체육회관과 월랑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2020년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육환경시설 선진화 개선 사업이 한층 탄력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군은 문예체육회관 개보수 사업, 월랑체육공원 족구장 보수,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 등 3개의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개선에 국비와 군비 포함 총 13억 1천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문예체육회관은 2010년 개관한 이래 잦은 보수와 지속적인 누수, 안정성의 문제로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어 내년도에 10억 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학융합원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여수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준공식뿐만 아니라 여수산학융합캠퍼스 개교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여수산학융합캠퍼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국 13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와 전남대학교가 공동 출연해 설립됐습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의 연계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15곳이 지정됐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가까운 고궁이나 산에서 가을 정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